네, 이 영상은 강의 56 트랜스포머 완벽하게 이해하기 영상 중에서 특히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인 시퀀스 투 시퀀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에 관련해 갖고 발췌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LSTM 그다음에 GRU 모델을 가지고 마치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처럼 언어 모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나왔던 그 시퀀스 시퀀스 모델은 이 전반부에 인코더를 하고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서 후반부 디코더에다 보내면 후반부 시퀀스가 그걸 처리한 다음에 언어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이 상당히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퀀스 시퀀스 모델은 LSTM이라는 모델을 썼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TM이라는 모델을 이 셀에다가 써서 전반부 얘는 이제 인코더가 되겠죠. 인코드가 되고 그다음에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퀀스 시퀀스 모델은 사실 언어 모델 물론 시퀀스 시퀀스 모델도 시계열 예측 모델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시간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다루기 전에 앞서 벌어졌던 언어 모델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니까 일단 언어 모델을 한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시퀀스 모델은 일단 LSTM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앞에 인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디코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앞에 인코더에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만약에 챗봇인 경우에는 질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인 경우는 대답이 되겠죠. 대답이 들어갈 것이고 챗봇인 경우에는 만약에 기계 번역기인 경우에는 만약에 뭐 한국어가 입력이 되면 영어로 번역해주는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퀀스 시퀀스 모델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언어 모델 할 때는 무조건 이 토큰으로 만든다, 토큰화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토큰화 하고 나면 임베딩을 해야 됩니다. 토큰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태소 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분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절된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임베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난 초키를 정말 사랑해라는 문장이 있으면 난이라는 토큰을 만들고 초키를 만들고 정말 난거 사랑해라고 토큰을 나눴다고 쳐요. 그러면 난이라는 것을 임베딩 하게 되면 1, 2, 0이 되고 초키를 임베딩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벡터인 거죠. 임베딩된 모든 토큰은 벡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랭귀지 모델에서는 나는 이 토큰의 임베딩된 벡터의 크기를 3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여기는 요소가 3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512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지금 한 몇만 개 씁니다. 이 토큰의 임베딩된 토큰의 길이가 몇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임베딩된 토큰의 사이즈는 3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1, 2, 0으로 임베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1, 2로 토큰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큰이라는 것이 난이라는 것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임베딩된 벡터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키를 그러면 초키라는 벡터가 입력이 되고 정말이 입력이 되고 사랑이가 입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화살표마다 뭐가 존재하냐면 텐서가 존재해요. 텐서, 학습 변수. 행렬로 표시된 학습 변수가 존재한다인 거죠. 모든 화살표에는 텐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화살표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전파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포워드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화살표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시냅스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화살표마다 뭐가 존재하냐면 그러니까 시냅스에 해당이 되는 학습 변수 텐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3인데 출력되는 것도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토큰 사이즈는 3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되는 거의 벡터 크기와 출력되는 거의 벡터 크기는 3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언어를 다룰 때 토큰의 벡터 사이즈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 스테이트 벡터의 크기는 뭐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죠.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의 크기는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10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2로 정할 수도 있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벡터, 그러니까 외부의 데이터를 이 히든 스테이트로 전환시켜주는 벡터의 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실수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10으로 하게 되면 10 by 3이 되겠죠. 3이라는 벡터를 입력받아 갖고 10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출력에 해당하는 요 텐서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텐서의 크기는 10을 3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3 by 10이 됩니다. 10이라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최종적으로 토큰의 벡터 사이즈가 3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토큰을 입력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적당한 학습 텐서를 곱하게 되면 일종의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쭉 전달이 되고 동시에 다음 시간 단계로 전달을 해줘요. 그럼 다음 시간 단계 전달할 때 화살표에도 물론 텐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다음 시간 단계에서 요 LSTM 셀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시간 단계의 초키를 113이라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전달하는 것하고 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뭐 벡터 곱하기 행렬 더함 더하기 요소 간의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또 다음 시간 단계에 보내주고 위로 전해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단계에서 정말이라는 벡터가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계산을 하고 또 다음 보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퀀스 모델에서는 이 마지막 시간 단계에서의 이 값이, 왜냐면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마지막에서 처리한 요 값이 하나의 벡터로,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저장이 돼요. 이게 10개가 됐건 여기 10개를 정의했기 때문에 10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벡터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연계받아서 이거는 뭐냐면 요 10개 사이즈의 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거에 벌어졌던 앞에 인코더에서 벌어졌던 모든 언어의 순서가 하나의 벡터에 다 오버랩된 것이죠. 함축이 된 겁니다. 오버랩 또는 레이턴트 된 것이 요 벡터 사이즈가 10인 이 벡터가 돼요. 이걸 넘겨받으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이 타겟 랭귀지가 입력이 되겠죠. 타겟 랭귀지를 입력을 해갖고 이건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린 학습할 때만 적용을 해요. 티처 폴싱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학습을 유도하는 것처럼 학습할 때만 정답을 넣어줘서 정답을 맞히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 실제 학습이 완료가 되고 일반화할 때는 이것은 안 들어가죠. 내가 예측한 것을 입력 삼아서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하는데 학습을 할 때는 저희가 티처 폴싱 방식으로 해서 정답을 미리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앞서 벌어졌던 인코딩에서 벌어졌던 모든 이 단어의 순서와 의미를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압축하게 되면 이걸 넘겨받아 갖고 그 다음부터는 SOS라는 건 뭐냐면 스타트 오브 센텐스 아니면 스타트 오브 시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퀀스 또는 센텐스의 시작점이다라는 특수한 기호가 있습니다. 이 특수한 기호가 입력이 되면 앞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합쳐서 뭘 예측해야 되냐면 I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I라는 게. 그런데 이 I라는 것은 이제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0.7, 0.2, 0.1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답은 뭐죠? I라는 정답은 이겁니다. I라는 정답은 원래 뭘 맞춰야 되냐면 1, 0.9, 2를 맞춰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맞추는 애는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에러를 구해갖고 목적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I를 전달받으면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정답을 입력을 해줘요. 티처 폴싱 개념으로. 그러면은 다시 얘가 앞에서 전달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입력이 돼서 쭉 피드 포워드 하게 되면 리얼리라고 예측을 하겠죠.
근데 원래 리얼리의 정답은 135예요. 135. 근데 아직까지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얘는 0.2, 0.6, 0.2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답하고 얘 예측한 것과의 에러를 구해서 여러 가지 목적 함수에 적용해서 목적 함수를 만드는 게 되겠죠. 그럼 다시 원래 얘를 오토 뭐죠? 자기 회귀 방식으로 전달받아 갖고 예측하는데 학습할 때는 이제 티처 풀징으로 정답을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예측한 것하고 정답과의 차이를 목적 함수를 L1, L2, L3, L4라고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시간의 역순으로 역전파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텐서, 이 모든 텐서의 학습 변수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시퀀스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게 자연어인 경우에는 이게 자연어죠. 난 좋기를 이런 자연어인데 자연어를 우리가 모델한테 입력할 때는 모델은 자연어를 모르니까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토큰으로 만든다. 토크나이즈 한다. 두 번째는 토큰을 인베딩 한다. 이 인베딩 된 이 결과가 비로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코더 부분에서는 이 히든 스테이트를 압축을 한다라는 것이죠. 히든 스테이트. 이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 크기는 뭐 10이 됐건 아니면 뭐 100이 됐건 이거는 사용자가 정해요. 사용자가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걸 전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데이터를 티처 풀싱으로 입력하고 나서 예측하면 예측한 것을 정답과 비교해서 정답을 근접할 수 있도록 즉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역순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 이제 시퀀스 모델인데 자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일단 시퀀스 모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후반부가 디코더가 인코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전달받은 것은 요것만 전달받기 때문에 그럼 히든 스테이트 벡터 크기가 10이라고 하게 되면 이 10이라는 크기의 벡터 사이즈가 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나는 초키를 정말 사랑이라는 모든 의미와 그다음에 어텐션과 순서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 순서에 관계없이 오버랩된 거예요. 그렇죠? 이 벡터 안에는 내가 먼저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사랑이가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은 초키하고 사랑이가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죠? 이 여기 벡터에는 이것이 시퀀스의 단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과거의 인코더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순차적인 이 데이터의 순서와 그다음에 각 순서의 연관성이 없는 하나의 벡터는 앞에서 벌어졌던 것들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앞서 벌어졌던 정보를 오버랩하는 개념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예측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뭐 기계 번역을 하건 뭐 챗봇에서 응답을 하건 할 수는 있지만 성능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것이 그러면 이 앞에서 벌어졌던 것하고 언어라는 것이 순서하고 그 다음에 이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연관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나왔던 것이 바로 sequence to sequence with attention이라는 모델이에요. 자, sequence to sequence with attention이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sequence to sequence라는 형태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양은 같은데요. 다만 attention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ttention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요걸 좀 보겠습니다. 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예를 들면 뭐 1, 2, 3이고 B라는 벡터가 A, B, C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벡터가 연관이 있다 없다를 판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량적인 수학 계산 방법이 뭐냐면 dot product입니다. dot product. 여기 설명드렸는데 이 dot product 하게 되면 그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dot product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죠. 내적 또는 뭐 스칼라 프로덕트 그다음에 dot product를 하는데
두 개의 벡터가 얼만큼 관련성이 있느냐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닷 프로덕트 뭐냐면 두 개의 요소끼리 다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닷 B라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3 곱하기 C예요. 닷 프로덕트. 그래서 닷 프로덕트라는 거는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얼만큼 관련성이 있는지를 스칼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모델은 이 닷 프로덕트를 써서 어텐션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어떤 거냐면 이거 시퀀스 모델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난 초키를 정말 사랑해라는 것이 입력이 돼요. 그러면은 이 인베딩된 벡터가 입력이 되겠죠. 각각 입력이 되면 그랬을 때 I really love 초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I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시퀀스에서 나오게 되는 결국 I가 나와야 되는데 이 I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보여줬던 그 소스 랭귀지의 순서 어텐션과 비교해서 I를 예측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I라는 벡터가 있죠. I라는 벡터가 112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 난 초키를 정말 사랑해라는 그 각 단어끼리 이 단어끼리 어텐션을 여기에 대입하자라는 게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벡터 간의 연관성은 뭘 한다? 닷 프로덕트 한다. 닷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내적. 그러면 난이라는 것하고 I라는 것과의 닷 프로덕트를 구해요. 닷 프로덕트. 이게 뭐냐면 한글로 난하고 I라는 것의 연관성이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닷 프로덕트 구하면 되니까 1, 2,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 2, 0. 그 다음에 112. 112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I예요. I하고 난, 그 다음에 초키를, 그 다음에 정말하고의 닷 프로덕트 구하는 겁니다. 왜?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끼리 곱한 다음 더하면 되니까 얘는 3이 나오고 얘는 8이 나오고 6이 나왔어요. 이 얘기 뭐냐면 3이라는 것은 난하고 I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정량적 값이 되고요. 이 8이라는 것은 초키를 하고 I라는 것의 관련성에 대한 정량적인 값이 돼요. 6은 정말이라는 것과 I라는 것의 정량적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나온 것을 노멀라이즈 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소프트맥스는 일종의 모든 정량적인 값들 이 정규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화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규화된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 I라는 것하고 디코더에 나올 수 있는 단어 I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반부에 나왔던 모든 단어끼리의 연관성을 닷 프로덕트로 스코어를 만들고 스코어는 그냥 크기가 없는 스케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규화해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소프트맥스로 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거를 여기 소프트맥스 취한 거죠. 이거를 각각의 벡터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벡터에다가 곱한 것이 바로 이게 됩니다. 요거는 바로 1, 2, 0이라는 것은 난이라는 것이고 1, 1, 3이라는 것은 초키이고 0, 2, 2는 정말이죠. 여기에다가 여기도 요 웨이트는 뭐죠? 웨이트라는 것은 I하고와 이 난하고의 관련성을 정량화한 겁니다. 그거를 곱해주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I하고 초키와의 관련성을 정량화한 것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1, 1, 8, 5는 I하고 정말하고의 관련성을 웨이트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 뭐 더해요. 더하는 것을 저희는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고 이 컨텍스트 벡터하고 그 다음에 난 I라는 것과 합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되냐면 I라는 것이 그냥 원래 세컨드 시퀀스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I라는 것이 그냥 해석이 됐는데 지금 어텐션은 뭐냐면 I라는 것을 그냥 하지 말고 I하고 앞에 나왔던 문장들의 관련성을 반영해서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나온 문장의 관련성과 I의 관련성이 연결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언어라는 것은 순서와 연관성을 잘 분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세컨드 시퀀스에 어텐션이 가미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거고 실제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